안녕하세요. 강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과 전문의 오상훈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불면증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면증이라는 것은 자신이 느끼기에 잠이 불충분하거나 비정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3시간 잔다고 불면증이고 4시간 잔다고 불면증이 아닌 게 아니라 자신이 느끼기에 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 이제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잠이 들기가 힘들거나 자다가 자주 깨거나 한번 깨면은 다시 잠들기 힘들거나 수면 시간이 짧다고 느끼거나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다고 느끼는 등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자신이 느끼기에 잠자는 게 불편하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불면증의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약물치료고 두 번째가 비약물적인 치료입니다. 약물치료에 대표적으로는 수면제가 있죠. 수면제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부 항우울제가 약물치료로 사용됩니다. 나는 사실 불면증인데 왜 우리 주치의 선생님이 우울증 약을 처방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부 트라조돈이라든지 멀타자핀과 같은 이런 항우울제는 잠자는 데 있어서 그리고 불면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치료의 세 번째로 항히스타민제가 있습니다. 항히스타민제는 주로 이제 감기약에 들어가는 일부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감기약을 먹고 졸리거나 아니면은 좀 멍한 이런 것들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항히스타민제는 어쩌면 불면증에서 다소 부적절할 수 있는데요. 항히스타민제를 먹고 잠이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하루 종일 멍한 상태만 유지되는 경우는 불면증 치료로는 적절하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약물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잠을 잘 자기 위한 그런 습관들, 이런 것들을 수면위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수면위생을 잘 챙기는 것이 비약물적인 치료 중에서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비약물적인 치료로 자극조절과 수면 제한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자극조절이라고 하는 거는 이 침대라는 것을 잠잘 때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침대에서 만약에 우리가 간식을 먹는다든지 TV를 본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된다면은 침대라는 공간, 침실이라는 공간이 그러한 다른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잠자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수면을 말 그대로 제한을 하는 것인데요. 평소에 이제 8시간 자는 분들이라면은 불면증이 생겼을 때 6시간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이렇게 수면을 늘려가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잠을 못 잘 경우에는 잠을 보충하기 위해서 굉장히 일찍 침실에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찍 들어갔을 때는 이미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수면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8시간 자는 분이라면 수면을 줄여서 이렇게 수면 제한을 하는 것이 불면증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약물적인 치료로 인지치료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생각을 치료하는 것이죠. 불면증 있는 분들이 잠을 못 자면 굉장히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기 위해서 각종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노력들이 오히려 각성 상태를 불러일으키고 잠을 더 못 자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지치료는 이러한 생각들을 바꿔줌으로써 치료를 하는 것이 인지치료가 되겠습니다. 수면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수면제를 복용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필요하다면 드셔도 됩니다. 수면제 하나를 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4알, 5알 이렇게 굉장히 많이 먹는 것이 위험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수면제 남용이나 의존이 되는데요. 즉 수면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사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복용하기 시작하기 전에는 수면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를 해서 어떻게 수면제를 먹어야 되는지를 상의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면제 복용에 대해서 오랫동안 먹어도 되냐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장기간 복용해도 괜찮습니다. 그 전에 스스로 이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수면제를 안 먹고도 잠을 잘 수 있는지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비약물적인 치료를 해서 잠을 잘 잘 수 있게 된다면은 장기간 수면제를 복용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잠을 못 잘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잠자는 능력이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수면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약을 안 먹고 못 자는 것보다 수면제를 복용하고 잘 자는 것이 훨씬 건강에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면제 복용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수면제를 복용하는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불면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수면제가 마치 마취제인 양 사실 수면제는 마취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자마자 바로 잠에 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불면증 있는 분들이 수면제를 뭐 초저녁부터 먹고 일찍 자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초저녁부터 이제 수면제를 먹고 자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본인에게는 아직 잠잘 시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수면제 복용은 수면제의 효과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시간에 맞춰가지고 수면제를 복용해야 수면제 효과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복용 시간을 본인이 일어나고자 하는 시간보다 7시간 전쯤에 복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다음날 새벽 6시에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전날에 11시 정도에 수면제를 복용하고 주무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면제를 복용하다 보면은 수면제 복용하고 나는 기억을 못 하는데 자다가 일어나서 막 음식을 먹는다든지 근데 깨보고 기억이 안 난다든지 이러한 부작용들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부작용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수면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이 부작용에 대해서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잠을 잘 자기 위한 어떤 습관이라든지 불면증의 치료 그리고 수면제 복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